지금 녹화한 게 이게 아이패드가 약간 마탱이가 간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녹화를 했거든? 지금 진도 24분까지 다 나갔는데 영상이 저장이 안 됐어. 그래서 꿈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게 좀 저장이 늦게 될 때도 있거든. 그래서 화장실에서 이 닦고 왔거든? 근데 안 돼 있어 저장이. 아 진짜 다시 찍어야 돼. 그래서 지금 너무 불안해가지고 일단 휴대폰이랑 동시에 녹화 중이긴 합니다. 또 녹화 안 되면 휴대폰으로 녹화한 걸로라도 올려야지. 아 진짜 미치겠다. 씨.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21번부터. 21번 질문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별표 2개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 그 uncertainty. 나 되게 얘기 많이 했는데 여하튼 그 불확실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21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면은 그 첫 번째 줄부터 보면은 그, 그 생각은 근데 무엇에 대한 생각이냐면 불확실성에 대한 생각이라는 게 지배를 받거든. 무엇에 의해서 지배를 받냐면은 그 방식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데 어떠한 방식이냐면은 사회가 그 현재와 미래의 관계를 인식하는 관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현재와 미래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쵸. 그 불확실성에 대한 생각도 영향을 받는 거죠. 지배를 받는다는 건 결국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날 미래라는 게 위험한 영역으로 여겨질 때 그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프레임하면 표현하다, 틀을 만들다라는 뜻이 있죠. 불확실성이라는 건 표현이 된답니다. 부정적인 시각에서 표현이 된답니다. 전반적으로 선생님이 여러 번 말했듯이 불확실성에 대한 지금 인간이 갖는 감정은 되게 불확실한 걸 싫어하잖아. 그래서 변화도 싫어하는 거고. 왜냐면 변화가 발생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선생님이 갑자기 바뀐다고 생각하면은 그러한 변화라는 게 어떠한 너네에게 영향을 미칠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를 어, 끼칠지 즉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즉 변화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죠. 그러한 환경에서 변화 그 자체라는 것은 위협으로 여겨지잖아. 그래서 포텐트도 중요한 형용사니까 꼭 갖고 가라. 강력한 undercurrent. current 하면은 흐름이란 뜻이잖아. 근데 아래에서 흐르는 흐름이니까 압류죠. 강력한 불안에 대한 압류라는 게 변화에 대한, 그러니까 변화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게 기술적이든 사회적이든 혹은 정치적이든 오늘날의 그래서 데이투데이 일상적인 일에 스며들고 있답니다. 현대 서구 사회에서. 그러니까 서구 세계에서는 지금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네. 근데 그 불확실성이라는 게 at times 하면은 sometimes랑 동일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씩은 기회로 여겨진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문장이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 문장이 한 문장만 이렇게 나오고 뒤로는 계속해서 그 불확실성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얘기하는 문장이 나오긴 해요. 보면은 슬래시 오른쪽으로 주어가 that부터 right까지 네모가루를 묶으면 되잖아. 보통 that절이 주어로 안 나오는데 지금 보통 이때 그 가주어 진주어로 쓰이니까. 근데 여기선 that절이 주어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사는 is죠. 그러니까 그것이 부정적인 그러한 light 시각에서 비춰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it은 여기 uncertainty를 지칭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는 게 이제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비추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symptomatic 그 증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얘 직역하면 증상을 보이는 운명론적 분위기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려면은 운명론적인 분위기의 징후이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운명론적인 분위기냐면은 그 문제에 대한 운명론적인 분위기인 거죠. 근데 어떠한 문제냐면은 사회에 의해서 직면될
그러니까 뭔가 왜 우리가 그 불확실성이라는 걸 부정적으로 보냐면은 이 운명론적인 분위기 때문인가 봐.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운명론적인 태도라는 것은 유효하게 될 수 있대요. 이렇게 종종 반복되는 캐치프레이즈, 유명 문구에 의해서. 근데 그게 어떠한 문구냐면은 the question. 그 문제라는 것은 나 내의 법비다. 만약이 아니라 언제이냐 이다. 즉 이러한 경고 같은 걸 있잖아. catastrophic climate events냐 deadly flu epidemic 하면 치명적인 독감, 유행성 질병이죠. 에피데믹스 하면 유행성 질병이거든. 혹은 mass casualty terrorism 하면은 대량 살상 테러. 그러니까 이러한 문맥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클라이밋 이벤트라고 하는 건 기후변화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대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는 의역하면은 그런 기후변화나 치명적인 독감 유행성 질병이나 혹은 대량 살상의 테러리즘의 그런 경고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경고라는 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뭔가 조심하라고 하는 걸 경고라고 하잖아. 이러한 경고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그 결론 지어지거든. 이러한 디피티스트 패배적인 refrain 자주 반복되는 말과 함께 그러니까는 미래에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if 만약 이게 발생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언제 발생할지 그러니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한 거 그리고 그것이라는 게 쉼표 다음에 위치 그리고 그것은 암묵적으로 그리고 가끔은 명시적으로 call A into question 하면은 A의 의문을 제기하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지금 여기에서 A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뒤로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된다. humanities부터 faces까지 네모 가로를 묶으시면 돼요. 근데 무엇에 의문을 제기하냐면은 인간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야. 그러한 그것이 faces. 여기서 it이라는 건 인간이거든. 인간이 직시하는 위협에 대한 파괴적인 그런 결과를 피하는 인간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진짜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뭔 말인지 되냐? 이러한 방식에서 미래에 대한 위험이라는 것은 즉각적이고도 인티머, 친밀한 특성이라는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은 미래에 어떠한 위험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앞에 직전에 있는 것처럼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되게 친밀한 거야. 항상 경고를 받다 보니까는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이러한 특성을 얘기하는 거다. 미래 위험에 대해서 그것들은 요구한답니다. 그러니까 뭐를 요구하냐면은 우리가 비상벨, 그러니까 여기서 데이는 뭐 dangerous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미래에 대한 위험이라는 건 뭐라고 요구하냐면 우리한테 우리가 비상벨을 울려야 된다고 그 암시하면서 뭐를 암시하면서 그쵸? 거의 없다고. 근데 뭐가 없는 거야? 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앞에 놓여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암시를 하면서 비상벨을 울려야 한다고 요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발생할 어떠한 그런 부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만약에 발생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그쵸?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그렇게 봤을 때 이 밑줄이라는 것은 오답으로 1번을 많이 골랐을 텐데 불확실한 부정 uncertainty 그 확실하지 않은 명백하지 않은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위협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냐 인류에게 확실하든 불확실하든지 간에 그냥 특정하든 특정하지 않든지 간에 불확실성이라는 건 위협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확실하면은 확실하다 불확실하다를 기준으로 나누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번은 지우고 힘이 빠져서 목소리가 자꾸 잠기네. 2번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위협이라는 게 밝혀질 수 있다는 거죠. 변화를 연구함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니까 뭐 미래의 위협이라는 게 뭐 변화를 연구해서 밝혀지고 말고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3번. 그 인간의 미래에 대한 이미지라는 것은 뭐 문화에 따라 다양하다라는 얘기도 아니고 4번. 그 현재와 미래의 관계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게 중요한 내용도 아니죠. 함축에 5번. 그러니까 인간은 어떠한 힘도 갖고 있지 않는 거잖아. 그쵸? 변화하거나 통제할 그 미래의 위협에 대해서.
그래서 답을 5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fatalism, 운명론이야. 이미 정해져 있다고 믿고 defeatist, 뭔가 패배주의적인 거야. 뭔가 뭔가 이미 진 거죠. 발생할 위협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그러한 패배주의적이고 운명론적인 그러한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뭐 서구 세계에서 지금 그렇다는 건데 우리나라도 그러한 되게 영향을 많이 받죠. 미국 같은 국가에. 그래가지고 비슷하죠. 불확실성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뭔가를 대비하려고 하고 예측하려고 하고, 그래서 통격이라는 게 되게 각광받는 거죠. 통격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미래를 읽기 위한 학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문이 지금 중요한 건 전반적으로 이 지문도 괜찮긴 한데 이 내용적인 것도 여기서 너네가 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은 그 불확실성이라는 게 기회로 여겨질 수 있다는, 내가 지금 이 형광펜으로 쳐놓은 이 문장 있죠. 이 문장에 함축하고 있는 뜻을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회는 혹은 가끔씩 과거에는 불확실성이라는 걸 기회로 여기기도 했나 봐. 내가 보기에는 문명사회라기보다는 그 부족국가에서 이러한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우리가 보통 두려워하는 것들 생각하면 너네의 지금 입장에서 대학 입시가 두렵겠죠. 대학 입시나 혹은 일반적으로 죽음 혹은 뭐 귀신 이런 거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공통적으로는 전부 다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떠한 대학을 가야 하는지 갈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죽음 자체가 두렵다기보다는 죽은 후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를 모르잖아. 진짜 천국이랑 지옥이 있는지 혹은 환생을 하는지 아예 아무것도 없는지, 그런 죽음 후에 발생하는 일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알지 우리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신이라는 것도 진짜 있는지 없는지 혹은 있다고 하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맨 마지막 줄에서 두 번째 줄 있죠. There is very little. 이 부분부터 ahead까지 빈칸으로 출제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는 지문 중에 변형해서 기출로 나올 그러한 확률이 가장 높은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불안해서 한번 여기에서 녹화를 중지하고 그 녹화가 잘 됐는지 확인을 해야겠다. 녹화가 됐네요. 근데 불안해서 계속해서 휴대폰으로도 촬영을 함께 할 거고, 이 아이패드 진짜 이거 때려 부실 수도 없고 쓴지 지금 거의 1년도 안 됐거든? 한 10개월 됐는데 지금 바꿀까 말까 사실 고민 중이긴 해. 이게 용량이 너무 작아서 이거 중고로 판 다음에. 여하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22번 같이 보면은 이 질문 되게 의미 있죠. 선생님이 명상에 대해서 몇 차례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최근에 워크숍에서, 근데 누구를 위한 워크숍이었냐면은 그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위한 워크숍에서 이 보니 주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주어져?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두 개의 뛰어난 책의 저자거든. 근데 무엇에 대한 책이었냐면 그 아이들의 불안감, 그쵸? 그러한 아동 시기의 불안감에 대한 그러한 책이었는데, 동사죠, 게이브. 프레젠테이션을 했대요. 그러니까 발표를 한 거죠. 근데 무엇에 대해서 발표를 했냐면 불안감의 그러한 관리, 트리트먼트, 치료나 뭐 관리 혹은 처리에 대한 발표를 하였답니다. 여성분이네. 그녀는 에스크 뒤로 목적어 A, B 두 개 나오는 거 보이죠? A에 해당하는 게 프로페셔널 쓰고 B에 해당하는 게 if부터 베이시스. 그녀가 물었거든. 그 300여 개 전문가들에게, 청중에 있는 전문가들에게 뭐라고 물었냐면은 그들이 meditate다, 명상하다야, mediate랑 헷갈리지 마. 조금 이따 뒤에 나오는. 그들이 규칙적으로 명상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봤는데 핸드풀이 주어야 소수만이 그들의 손을 들었답니다. 닥터 주커는 그런 다음에 얘기한 거죠. 명상이라는 게 너무나 강력해서 나는 너네 모두에게 요청을 한다고. 근데 어떠한 모두냐면은 아직 명상을 하지 않는 모두에게 명상을 배우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앤드를 사이로는 콜이랑 런이 병렬되죠. in a year, 1년 후에. 그래서 to tell, 나에게 말해달라는 거죠. to tell은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뭐를 말해달라고?
그것이 너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말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답니다. 우리는 더는 동의할 수가 없대요. 더 이상 동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동의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명상을 실천하는 게 점점 중요해져. important 오른쪽으로는 부사절 두 개랑 분사구 하나 보이죠? as부터 fear까지 부사절 하나 나왔고 and 뒤로 as부터 life까지, 그 다음에 giving부터는 분사구. 왜 중요하냐면은 세계에서 변화라는 게 더 높은 수준의 그러한 anger, 화와 fear, 두려움을 야기하고 있잖아. 그리고 기술에서의 진보라는 게 인생의 그런 속도라는 걸 빠르게 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거의 시간을 주지 않는 거죠. 우리 스스로와 단순히 함께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야. 여기서 이 B에 큰 따옴표 돼 있는 게 강조하기 위해서다. 조금 이따 부연 설명할게요. 비록 아이들이나 10대들이 그들의 부모님들에게 애원하진 않잖아. 그들에게 찾아달라고, 그 명산 선생님을. 근데 연구라는 거는 보여준답니다. 아이들과 adolescent, 청소년들이 그러한 practice, 그러한 실천이라는 걸 확립하면, 즉 여기서 명상의 실천이겠죠. 규칙적으로 확립을 한다면 명상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이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같은 방식으로. 그것이, 즉 명상이라는 게 성인이 이롭게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엔 명상이라는 게 10대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라서 답은 5번으로 쉽게 찾았을 것 같은데, 이게 여기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랑 같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이 있을 시간이 거의 없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너네 이거 왜 이 망할 아이패드 이거 왜 아예 껐다 켜가지고 연결이 안 돼 있구나.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 스스로와 함께 있을 시간이 단순히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네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중에 너네 스스로 너네 thinking, 그 thought mechanism 있잖아. 사고의 체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내가 보기에는 1분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네가 요즘 일상생활이 이거 아까 녹화했던 것에서는 엄청 길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많이 지금 힘들어서 짧게 얘기를 할게요. 그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중에 공부하거나 아니면 먹거나잖아. 근데 심지어 요즘은 먹으면서도 영화 보거나 휴대폰 보죠. 그 다음에 쉴 때도 휴대폰 보고. 그러니까 이거를 스크린 슬레이버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 화면에 노예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휴대폰 안 보면 노트북 하고, 노트북 안 보면 아이패드 하고, TV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거나 숙고해 볼 시간이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와 같이 있을 시간조차도 없는 거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그래서 너네한테 추천하는 건 일기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해. 일기라는 게 되게 그 하루를 되돌아보게 하고 자신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하고, 글을 쓰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한다는 건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되게 발견할 수 있는 보물과 같은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저는 일기를 쓰는 걸 추천합니다. 선생님이 20대 때는 힘들 때 일기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30대라서 되게 안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더 일기에 대해서 애착이 가는 것 같아. 선생님이 갖고 있는 일기장이 되게 많은데요. 여하튼 일기를 꼭 쓰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뭐 일기를 한 페이지 꽉 채워서 정성스럽게 쓰라 이게 아니라 한 줄씩 써도 상관없어. 한 줄이든 두 줄이든. 너무 힘들거나 졸린 날은 그냥 선생님 졸려 이렇게 하고 그냥 일기 쓰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물론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너무 힘들면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요즘은 너무 힘들어도 일기를 꼭 쓰고자 합니다. 그래야지 뭔가 하루를 마무리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영상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3번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합시다. 같이 23번 보면은 이게 이 수능 완성 같은 경우에는 이 교재가 한 7월, 6월, 7월 이쯤에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코로나 이 마지막쯤 실전 모의고사 5회니까는 이거 책 집필하신 분도 언제부터 집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코로나가 발생하는 시기에 책을 만약에 그 마무리를 하셨으면은
하셨다면은 이라는 의문, 그 약간 합리적인 의심이 들긴 하네요. 보면은 되게 코로나랑 관련된 질문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서, 보면 아까도 그 에피데믹이라는 단어 나왔잖아. 에피데믹. 이 에피데믹이 유행성 질병에 대해서, 이 화면 보면 에피데믹이 유행성 질병을 지칭하는 말인데, 그 팬데믹이라는 단어도 저번에도 알려줬지만 꼭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팬데믹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질병, 이 코로나 같은 거를 팬데믹이라고 하거든. 꼭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23번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랑 연관지어서 보면은 되게 이야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위기의 시기에 매체라는 게 반응을 하잖아. 사회의 욕구에 반응을 하는데, 근데 무엇에 대한 욕구냐면은 surveillance, 감시와 정보에 대한 그러한 욕구에 반응을 한답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devote to A to B 하면 A를 B에 헌신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헌신하다, 쏟다, 할애하다 편하게 해석하시면 돼요. 매시브,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라는 것을 쏟음으로써 감시와 정보에 대한 욕구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다 쏟는 거야? 그쵸? 위기에 대한 보도에.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거 발생하면 코로나 관련된 보도에 막대한 시간과 이미지를 쓸 거 아니야? 근데 너무 자주 하지만 어려워. 뭐가 어렵냐면은 정보를 모으는 게 어렵답니다. 하지만 dysfunctional, 제 기능을 하지 않는 거야. 매체의 보도라는 것이 to cease, 멈추는 것은 제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정보라는 게 모이고 확인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매체라는 것은 24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잖아, 요즘. 근데 정보가 모이지 않는다고 뭔가 그러한 보도라는 걸 하지 않는 것, 멈추는 것은 매체가 제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에서 긴장감을 줄이기 위해서 그 매체라는 것은 good deal of, 상당한 보도를, 그쵸?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뭐 하는데? 매체의 내용이. 근데 어떠한 매체의 내용이냐면은 의도된 내용이죠. 이러한 시청자, 오디언스, 청자들을 comfort, 위안을 주도록 의도된 이러한, 그쵸? 내용에 헌신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정보가 아니라도 어떤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solidarity라는 단어도 꼭 갖고 가세요. 연대의식입니다. 연대의식. 우리는 하나다. 이런 거. 연대의식의 구축이라는 게 기능을 하거든. 사회에서 위기의 시기에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하잖아. 코로나니까 마스크 꼭 쓰세요. 뭐 추석이라도 어디 많이 뭐 나중에 만납시다. 이러한 연대의식을 구축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위기의 상황에서는 뭐 경제가 어려우면은 금모으기 운동 같은 거에서 우리가 IMF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모르죠? 여하튼 그 매체라는 게 그래서 그 지도자들의 wisdom, 지혜라는 걸 강조해. 그 다음에 그 rescue workers, 구조대원이나 혹은 군인의 그러한 bravery, 용기라는 것도 강조하는 거죠. 사회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reassure. 근데 뭐라고 안심시키는 거냐면은 우리가 모두 이렇게 같이 있다고 안심시키는 거죠. 엔드릴 사이로는 오른쪽에 있는 대시랑 왼쪽에 있는 대시 병렬되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안심시키는 거야? 가능한 모든 것이 되어지고 있다고, 생존을 위해서. reassure. 그러니까 뭔가 이러한 뛰어난 지도자나 구조원이나 구조대나 혹은 군인들의 도움이 되는 행위를 보도함으로써 긴장을 완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매체라는 게 감시나 상호관계의 욕구라는 걸 충족시킬 수 없을지는 몰라. 감시의 역할을 하거나 뭔가 상호관계 욕구라는 게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뭐 특정한 정보를 얘기하는 건가? 그렇지만 그 매체라는 것들은 제공은 할 수 있는 거야. assurance, 확신. 아까 reassure는 안심시키다고, assure는 확신시키다의 명사 형태죠. 확신을 제공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긴장의 reduction, 그런 감소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에 매체라는 게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네. 되냐? 답은 쉽게 3번으로 고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기의 시기에, 위기의 상황에서 그 텐션, 긴장이라는 걸 감소시키는 매체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번 같은 경우엔.
그 다음에 2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24번도 틀린 친구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와서 보면은 어펙트가 정서라는 명사 뜻이 있어요. 정서라는 게 표현이 될 수가 있거든. 그 표정을 통해서도 표현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듈레이션 하면 조정이나 조절이고, 보면은 더 보이스, 목소리의 톤, 어조나 프로서디, 운율에서의, 다시 목소리의 어조나 운율에서의 조절을 통해서도 정서가 표현이 된다는 건, 우리의 정서나 감정이라는 건 표정이나 목소리를 통해서도 전달이 될 수 있구나. 이러한 비언어적인 측면이 있죠. 언어 커뮤니케이션의 비언어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그들의 표현과 인식에서 둘 다 조절이 되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조정이 되는 것처럼 보인대요. 미디에이트다. 그쵸? 대부분은 운해에서. 그쵸? 아, 운해가 이러한 우리의 비언어적인 그러한 측면을 조절하는구나. 그 몸의 그런 포스처, 자세나 움직임 같은 것도 또한 혼합이 되거든. 목소리와 얼굴의 표정과 함께. 그쵸? 뭐 할 때? 정서적인 시그널, 신호라는 걸 보낼 때. 근데 이 시그널이라는 게 이미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인식이 돼 있는 거거든. 근데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 발견이거든. 그러니까 그 우리의 몸으로부터의 정보라는 게 뭐를 포함하냐면은 어떠한 신호를 포함하냐면은 그 정보라는 게 근육이나 뼈나 비세라 하면 별표단으로 나오죠. 내장으로부터의 신호를 포함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 내장이라고 하는 거는 심장이나 인테스틴, 장과 같은 것들인데 더 많이 인티그레이티드, 통합이 되는 거죠. 운회에서 좌뇌보다는.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한 정서적인 비언어적 신호라는 게 운회에서 통합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체 몸이라는 건 표현이 되는 거야. 통합된 방식으로. 운해에서 통합된 방식으로. 그러니까 운해에서 통합이 되고 여러 가지 그 실제 신체로 신호가 보내지는 것 같죠. 왜냐면은 그 뇌가 컨트롤 타워잖아. 우리 몸을 통제하는. 레귤레이션, 아까 모듈레이션, 조정, 조절 두 번째 줄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레귤레이션이라는 단어로 나왔네. 그 몸의 그 오토매틱 자동 신경 체계? 자율신경 체계, 자율신경 체계의 조절이라는 것은 주로 조정이 된답니다. 운해의 작동 원리에 의해서. 이거 계속해서 운해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내용이네요. 그 운해, right hemisphere, 운해라는 건 그러니까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 in mediating이랑 병렬되는 건 as well as를 사이로 in 그 전체다 두 개가 병렬되는 거다. 그러니까 뭐 조절하는 감정 과정, 뭐 조절적인 그런 감정적인 과정을 조절할 때, 그리고 뭐뿐만이 아니라 permitting, 허용할 때도 그러는 거죠. 감정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혹은 그러한 의식적인 감정의 경험을 인식하는 것, 표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그 둘 다 있어서도 운해가 큰 역할을 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운해라는 게 우리의 감정 표현과 인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되냐? 그러니까 답은 1번이죠. 그 운해라는 게 mediator, 조정자 혹은 중재자라는 거죠. 우리 전체의 몸에. 그 운해가 사고를 당하면은 그래서 막 몸이 굳고 그러는 건가 본데. 그래서 나머지 선택지도 한번 개인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선택지 4번에 보면 superiority가 우월성이잖아. 그 over이 뭐뭐 보다라는 than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좌뇌의 우월성이죠. 우뇌보다. 그러니까 over를 기준으로 좌뇌가 더 우월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다. 이 선택지 4번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 뭔가 더 우월하고 안 하고 이러한 내용은 아니야. 지금 좌뇌와 우뇌를 비교했을 때. 그 다음 우리 29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문법적으로는 틀린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면 선택지 5번이 지금 동사 자리인데 지금 투부정사 자리죠. 우리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이거 지금 꽤 괜찮아요. 얘도 별표 하나 치자. 인식론에 대한 글인데 홈즈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죠. 셜록 홈즈. 저번에도 한번 나왔었죠. 보면은 지금 첫 번째 줄에서 주어는 여러분 알죠? 챌린지가 주어죠. F부터 에피스토몰로지까지 중괄호로 묶으시면 됩니다. 지금
장소 방향에 부사구가 문두로 나와서 이렇게 도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에피스토몰로지 하면 인식론이라고 별표 단어로 나오네. 인식론에 대한 과제에 원인에 뭐가 있냐면은 문제가 있거든. 근데 어떠한 문제냐면은 간단한 사실에 의해서 제기되는 문제인데, 이게 어떠한 사실이냐면 appearances, 그 외관,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진다는 게 항상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런 간단한 문제에 의해서 제기되는 그러한 간단한 사실에 의해서 제기되는 문제라는 것이 인식론이라는 과제의 루트 뿌리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인식론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보여지는 것이 항상 실제랑은 그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가 봐. 그것은 deceiving, 기만할 수도 있다는 거야. 여기서 day라는 것은 appearances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가끔씩 단순한 것처럼 보이는 게 기만적으로 복잡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끔씩은 복잡해 보이는 게 add 및 of 하면 무엇 무엇의 여지가 있다. 그 간단한 설명에 대한 여지가 있다는 거죠. 즉 보여지는 게 현실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네. 사실은 근데 어떠한 사실이냐면, 동격이 되시죠? 우리가 속거나 혹은 현혹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라는 게 인식론의 과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어떠한 과제냐면 진실을 찾는. 예를 들어서 지금 셜록 홈즈니까 예를 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셜록 홈즈라는 게, 홈즈가 어큐트, 얘 뜻 갖고 가라 둘 다. 급성 심근경색, 갑자기 일어나는 거 있잖아. 만성이 아니라, 만성은 크로닉, 이거는 크로닉. 그러니까 만성이 아니라 급성, 갑자기 발생하는 거. 급성이고 여기서는 예리한이라는 뜻이야. 그런 예리한 인식 있잖아. 이러한 통찰력에 대한 예리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홈즈라는 사람이. 아마도 설명을 하면서, 그쵸? 뭐를 설명을 하냐면은 그의 aversion, 반감이나 혐오로 불리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무엇을 혐오하냐면은 the obvious,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하는 사람들, 뭐뭐하는 것, 명백한 것에 그의 반감이라고 불리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는 뭔가 명백한 것에 대해서 뭔가 반감을 갖는 거야. 오히려 이 홈즈라는 사람은 부정어가 문두로 나와서 지금 뒤에 도치됐고 주어는 히죠. 그는 거의 만족을 하지 않아. clear cut, 분명하고 명백해 보이는 거 있잖아.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것에 만족을 하지 않아. 그래서 그는 뭐에 흥미가 있냐면은 모든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에 흥미가 있어. 어떠한 것이 아니라, 도우즈가 지금 수식해주는 게 most부터 surface까지 도우즈 수식해주는 거다. 가장 표면에 있는 것. 그러니까 도우즈랑 most 사이에 한 which word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표면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모든 사실을 설명해주는 것에 흥미가 있는 거죠. 명백한 설명은, 그쵸? 베럴 코넷의 케이스 사건, 홈즈는 탐정인 거 알죠? 사건에서의 명백한 설명이라는 것은 뭐였냐면, 여기서 obvious, 명백한이라는 건 겉보기에 명백하다는 거다. 그 아들이, 그러니까 문맥상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거 알죠? 그 아들이 guilty, 죄를 지은 perpetrator, 범인이라는 거야. 나타났거든. 아니, 잡히는 것처럼 보였거든. 그쵸? 어떻게 된 채로? red-handed, 손이 빨개진 채로, 즉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러니까 당연히 손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잡혔으니까는 당연히 뭔가 범인인 것처럼 보였겠죠. 보면은 홈즈는 주어가 홈즈죠. 그 다음에 분사구문이 searching부터 어카운트고 동사 자리가 to remain인데 이 얘를 remained로 바꾸면 되겠죠. 홈즈는 찾은 거죠. 설명을 찾으면서 그러한 모든 관찰에 대한 설명을 찾은 거죠. 그가 한 관찰. 그리고 사실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and를 사이로는 fact랑 observations가 병렬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 설명에 필요한 사실. 그리고 그가 한 관찰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서 좀 회의적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가 진짜로 범인일까? 이렇게.
그러한 건강한 회의주의 있잖아. 외관에 대한 건강한 회의주의라는 것은 두드러진 특징을 그쵸 갖는 두드러진 특징의 경향이 있답니다. 어떠한 믿을만한 인식론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식론을 하는 사람 중에 믿을만한 사람이라면은 계속해서 외관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우리의 인식이라는 건 믿을 수가 없죠. 우리가 알듯이 우리는 보이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0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30번 이 지문을 아까 했던 그 명상 지문이랑 같이 묶어서 보시면 돼요. 같이 일단 읽어보면은 19, 10대들에게 스크린의 사용이라는 것은 underdeveloped, 발달 부진이 된 정체성에 기여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 스크린, 화면 같은 것 때문에 정체성이 잘 자라나지 못하는 거야. 그들은 디보트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소댓 구문이다. 보이죠? 소댓. 그들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뭐에 할애하는 거야? 게임이나 혹은 그 친구들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데에 할애를 해서 너무나 많이 써서 그들은 어떠한 시간도 없고 욕구도 없는 거야. 그들의 흥미를 넓히거나 혹은 새로운 스킬을 배울 시간이나 욕구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러니까 즉 스킬이나 흥미라는 게 그들의 정체성이라는 걸 성장하게 하고 굳건히 하거든. 그러니까 스크린에 매여 있으니까 자신에 대해서 되돌아볼 시간,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어떠한 스킬을 배울지에 대한 시간조차 없다는 거죠. 이거 내가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죠. 또한 기술이라는 게 많은 것들을 쉽게 만들잖아. 그래서 perseverance, 인내력이나 diligence, 뭔가 그러한 근면함, 그쵸? 근면함, 되게 부지런한 거. 그리고 teachability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즉 학습 능력이기도 하거든. 가르칠 수 있다는 건 즉 학습이 된다는 얘기니까 학습 능력에 그들이 인내력이나 근면함이나 학습 능력이 모자랄 수도 있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모든 게 다 쉽잖아. 그러니까는 뭔가 참고 인내하고 배우는 능력이 많이 모자라다는 거야. 근데 이러한 것들이 앞에서 언급된 perseverance, diligence, and teachability 이러한 능력이라는 게 필수적이거든. 그렇죠? add to, 늘리다, 증가시키다. 그들의 다양한 능력이나 인격을 개발을 늘리는 데는 필수적이거든. 되냐? 그 소셜 네트워크에 포스팅하는 게 있잖아. 이게 정체성의 발달이라는 것을 개발이라는 걸 제한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은 그 경향 때문인데 포스트가 인정하는 경향 때문이야. 오직 특정한 측면만 그들의 삶에.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친구나 가족이라는 게 오직 코멘트를 제공하고 질문을 물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해. 그러한 요소에 대해서. 근데 이게 어떠한 요소냐면 10대들이 보여주기로 선택한 요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들은 종종 포스팅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음악적 흥미에 대해서. 그리고 숨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들이 그 동물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거를 그러니까 숨기지 않는다는 건 결국에는 드러낸다는 건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떠한 친구도 인정하지 않거나 지지하지 않잖아. 10대의 흥미에 대해서 그 동물 구조에 대한 그러면은 10대는 디밸류 평가절하하기 시작할 수도 있답니다. 그 흥미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웨인 실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동물에 대한 그런 관심을 어떠한 친구가 인정하거나 지지를 하지 않으면서 10대가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고 하잖아. 애즈절에서 지금 평가절하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문맥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위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음악적인 흥미만 언급을 하고 그들이 자원봉사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숨기지 않는 게 아니라 숨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conceal를 멘션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되냐? 그러니까 언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이 동물 보호나 그러한 것에 대해서 흥미를 주지 않으면 그래서 답을 4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웨인이라는 단어가 시들다라는 뜻이 있잖아.
근데 이게 그 추석 때 달 봤니? 추석 때 달 되게 동그랗고 예뻤는데 이게 달이 차고 진다라고 하잖아. 그때 웩스가 차다라는 뜻이 있거든. 그래서 웩스 앤 웨인스. 그래서 웨인스가 약해지다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달이 차는 것을 웩스,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걸 웨인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표현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3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31번 보면은 비록 파피루스랑 펄치먼트 하면 양피지라고 하면은 진짜 그 양의 가죽을 그 종이처럼 쓰는 거, 그걸 양피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피루스랑 파피루스 어떻게 생겼는지 아냐? 뭐 이렇게 생긴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종이와 같은, 선생님 이거 예전에 온라인 게임 했을 때 파피루스라는 거를 처음 들었거든. 그 드릴로 막 아이템 같은 거 파는 게임이었는데 거기서 파피루스라는 아이템이 있었어요. 그때 처음 들었어, 선생님은. 여튼 파피루스랑 양피지는 둘 다 사용이 되었거든. 다양한 장소에서 그 고대의 세계에서 수세기 동안 사용이 되었는데, 최종적인 디스플레이스먼트, 파피루스의 배제라는 것은 뭐로서 배제가 되었냐면 그 표준의 쓰기 매체로서의 배제라는 게 촉진이 되었답니다. 빈칸에 의해서. 뒤에 한번 읽어볼까? 알렉산드리아가 축적을 했거든. Volumes and copies of document. 그 문서에 볼륨하면 두루마리나 서적이란 뜻이 있다. 부피뿐만이 아니라 그 문서의 서적이나 복사본이라는 걸 축적을 했는데 도서관도 그랬답니다. 이 펄가멈이라는 도서관에서도 그렇게 축적을 했나봐, 문서 같은 것을. 근데 또 다른 중요한 중심지 있잖아. 학문의 중심지가 그리스의 펄가먼 킹덤, 그 킹덤이었는데 위치가 되어 있었죠. 현재 터키에 위치가 되어 있었고 세워졌답니다. 기원전 2세기에 세워졌는데 능가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컴피티터, 경쟁자에 의해서 능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집트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능가되지 않았다는 건 이집트고, 그 시대 때 이집트가 되게 강력했나 본데. 그 이집트라는 게 그 엠바고 나오죠. 통상 금지. 우리 그 무역 관련한 지문 했을 때 그거 무슨 보복 무역 이런 거 할 때 이 엠바고라는 표현 연결시켜서 갖고 있으세요. 그 엠바고를 선언을 한 거죠. 그 네이티브 자국의 파피루스의 수출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통 이집트에서 파피루스가 되게 많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prevent A from B, 그 펄가멈이 필요한 쓰기 매체를 얻는 것을 막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서플라이, 공급을 차단한 게, 파피루스의 공급을 차단한 것이 결국에는 스콜라, 그 펄가멈에 있는 학자들로 하여금 양피지를 개발하고 그것에 의존하도록 이끌었던 거죠. 그들의 주요한 쓰기 매체로서. 그러니까 그 종말쯤에 웨이닝 또 나오죠. 웨이닝. 종말쯤에 그 서구의 로마 제국의 종말쯤에 서기 476년에 양피지라는 코덱스 필사본이 프리더미넌트, 지배적이 되었답니다. 지배적인 형태가 된 거죠, 책에. 그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대체를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빈칸에 들어간 것은 열정이나 실수나 기술이나 협업이라기보다는 어떠한 그런 라이벌리, 경쟁 같은 것 때문에 서로 그 문서를 축적하는 것에 대한 경쟁이 있었나 본데, 그러한 것 때문에 이집트가 그 파피루스를 수출하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펄가멈이라는 그 킹덤에서 양피지를 개발하게 됐다는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32번 같이 한번 보는데, 이거 많이 틀리지 않았니? 이거 마음에 썩 들게 이해가 되진 않거든, 나는 사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오답으로 1번이나 3번을 많이 골랐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용은 이해가 가.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데 선택지에서 답을 고르기가 되게 쉬운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은 쉬운데 선택지에서 답을 고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후자야. 내용은 쉬워. 근데
이 빈칸을 채우기가 약간 애매하다. 같이 한번 보면은 이게 마지막 문장 해석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 32번 보면은 그 기술이라는 게 이제는 allow for 가능하게 하다. 그 subtraction 삭제나 빼기뿐만이 아니라 추가라는 것도 가능하게 하잖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는데 그 매년 모임에서 근데 내 대학교 친구들 모임이거든. 이 벌몬트 근데 어디에서 모이냐면 벌몬트라는 지역의 그린 마운틴스에서 모이는데 그 주어져 사람들 근데 어떠한 사람이냐면 오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쵸? 주말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포토샵이 된답니다. 그쵸? 한 친구에 의해서 포토샵이 됐는데 참석은 하진 않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앉아 있는 거죠. 오직 약간은 어색하게 스텝스 계단이나 폴치웨이 현관에 난관에 되냐? 재차 확인하면서 reaffirming 재차 확인하면서 포괄적인 정신을 그 확장된 대가족의 그러니까 대학 동기들끼리 모이나 봐. 이 벌먼트 그린 마운틴이라는 곳에 애니얼이니까 매년 모이는데 주말에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은 포토샵으로 이렇게 사진 합성해서 넣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모인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고 참석을 했다고 상상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잖아. 물리적으로도 사진으로 포토샵이 돼 있는 거니까 그러한 사진에서 하나의 그러한 사진에서 여기서 그러한 사진이라는 건 포토샵으로 된 사진이겠죠. 그쵸? 몇 년 전에 찍은 그러한 사진에서 한 남자가 우연히 뉴욕에 있었거든. 뉴욕에 있었는데 그 주에 그러니까 이 사람도 대학 동창 중에 한 명인데 그 주에 이 그린 마운틴이라는 곳에 오지 못했나 보죠.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은 뉴욕에 있었는데 벌먼트의 펄치 그쵸? 현관에 나타났답니다. 그쵸? 합성을 해서 근데 뭐 하면서 농구공을 토스하면서 그래서 넘기면서 그 링에 후배 링에다가 그 프레임의 바깥에서 그러니까 합성을 했을 때 단체 사진에 뭐 바깥에 위치돼 있도록 농구하는 그 친구의 농구하는 사진을 합성했나봐. 여기까지는 괜찮죠? 특별한 게 없으니까. 이러한 마법과 같은 현실주의라는 게 방식과도 일치를 하는데 어떠한 방식이냐면은 오랫동안 지속된 그러한 우정이 통합되는 방식과 일치한다. seamlessly 완벽하게 그리고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하게 빈칸한 삶과 경험으로 통합되는 방식과 일치한다. 근데 어떠한 삶과 경험이냐면 이거 정신적으로 성숙한 삶과 경험은 아닌 것 같다 지금 보니까 그쵸? 2번 메트리얼이 물질적으로 특혜를 입었다? 그러게요. 얘는 난 무조건 지웠거든. 3번 정서적으로 강화된 삶과 경험. 난 답을 3번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삶과 경험에 통합되는 방식으로 일치한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잖아 이 사람들이. 근데 이게 오래된 우정을 통합시키잖아. 그 포토샵으로 인해서. 그러한 방식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고 중심되는 내용도 뭔지 알겠는데 답을 4번으로 고르기엔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 이게 마음에 썩 와닿지가 않아. 마지막 문장이. 마법과 같은 사실주의라는 게 방식과 일치하는데 어떠한 방식이냐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우정이라는 게 빈칸한 경험, 삶과 경험으로 통합되는 방식. 마음이 썩 와닿지는 않네요. 이거 여러 번 읽어보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더 고민해보는 걸로 합시다.